안녕하십니까.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2 문학 창비 3-1단원의 첫 번째 작품 주몽신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고구려의 건국신화 바로 주몽신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한결에나 각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 동명성왕의 성은 고시요 이름은 주몽, 그래서 고주몽이라고 합니다. 앞서 왕 헤부르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인물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헤부르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구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금화입니다. 금화라는 이름은 금빛 개구리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을 제낄게요. 왕, 여기서 왕은 헤부르인데 권하여 도읍을 그곳, 가서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름을 옮기고 동부여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구려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천재의 아들 헤무스라 일컫고 와서 거기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자, 헤부르 앞에서 등장했었던 금화의 아버지 헤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당연히 금화가 왕위를 이었는데 이때 금화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입니다. 유화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유화는 바로 하백의 딸입니다. 하백은 물을 다스리는 신인데 즉 물의 신의 딸입니다. 근데 이 물의 신의 딸인 하백이 천재의 아들, 앞에서 나왔었죠. 천재의 아들 헤무스를 만나서 정을 통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 어머니는 물의 딸입니다. 즉 물의 신의 딸인 어머니, 하늘의 신의 아들인 아버지, 즉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 고귀한 혈통이 되겠죠. 그래서 천신과 수신의 자손이 바로 고주몽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화가 그러한 유화를 이상히 여겨서 방 안에 가두어 두었는데 햇빛, 여기서 햇빛은 태양 숭배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햇빛이 또 따라가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 알을 낳았는데 영웅 일대기 구조 두 번째 비정상적 잉태 출생 난생설화 알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 금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지만 안 먹었고 길가에 버렸지만 말과 소가 그것을 피해갔습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 3 어린 시절 버려지는 고비, 그리고 새들이 날개로 덮어주었다. 구출 및 양육자에 의한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서 나왔었던 개, 돼지, 말과 소, 그리고 새들까지 전부 다 구출 및 양육자 혹은 조력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은 그것을 쪼개려 했으나 쪼갤 수 없어서 어머니 유화에게 돌려주었고 그것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는데 사내 아이가 껍질이겠죠. 껍질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즉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골격과 용모가 영특하고 기골이 준수하여 범인과 평범한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에다가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출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당시에는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해서 이름이 주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금왕에는 7아들이 있었는데 같이 놀았으나 당연히 주몽의 능력에는 따를 수가 없었겠죠. 그 중에 맏아들 대소가 있었는데 이 대소는 주몽의 적대자로서 주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입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며 그의 사람됨은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없애지 않으면 아마 후환 있을 것입니다.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했더니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용 일치 유형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는데 비범한 능력을 보입니다. 좋은 말은 적게 먹여서 여유게 하고 자기가 가지겠죠. 나쁜 말은 잘 먹여서 살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살찐 말은 가져가겠죠. 자, 뭐 어찌되었건 그러다가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는 그를 죽일 일을 꾀했습니다. 또다시 성장 후의 위기가 되겠죠. 자,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내용일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주몽 스스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일렀습니다. 나라를 세워라 라는 것이겠죠. 큰일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조력자들입니다. 누가 조력자인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가려 했으나 다리가 없었습니다. 뒤쫓는 군사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여 무리에게 일렀습니다. 물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다시 조력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서 통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모둠곡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아까 조력자 나왔었던 오이, 마리, 협보 말고 또 다른 조력자겠죠. 만났는데 그중 한 사람은 삼배 옷을 입었고 중의 옷을 입었고 마름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 이름 뭐냐라고 했더니만 제사 무골 묵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조력자가 되겠죠. 그러나 성은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몽이 제사에게 극제사, 무골에게는 중실시, 묵거에게는 소실시를 성실을 하사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1000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마침 이 새 어진이를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주신 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조력자를 만난 것이 하늘의 뜻이고 즉 고구려 건국은 하늘의 뜻을 받은 것이다. 그만큼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졸본천에 이르러 그곳 땅이 기름지고 산천이 험하고 견고하다. 즉 땅이 기름지니까 농사에 유리한 것이고 산천이 험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은 외세를 방어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밑줄 친 내용 신성성, 비현실적 요소, 그러면 정기성이라고도 하죠. 비현실적 요소를 찾으면 되겠죠.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인물에 대한 설명, 이것이 아까 틈틈이 말씀드렸던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문제 보여드리는 거 답 위주보다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 중심을 두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이 혹시나 궁금하시면 풀어보시고 문제는 이렇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시고 혹시 정답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1번 정답 궁금하다, 2번 정답 궁금하다, 3번 정답 궁금하다, 제가 보여드린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정답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회문화적 사항, 이것도 역시나 내용 일치 형태인데 조금은 어렵거든요. 천신지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재니까 천신이겠죠. 수신은 물이죠. 지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내용 일치 형태의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유형,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영웅 일대기 구성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영웅 일대기적 구성 방식에 관한 문제와 내용 일치 형태에 관한 문제, 이렇게 두 형태로 출제가 되니 여러 번 정독을 해 두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